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대신에 그 페이지에 사지 말라라는 것들 정말 안 했는데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잡고 여러분들이 저기를 이제 싸우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시험의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화면에는 시험 뒤쪽 괄호치고 수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그 강의에 대한 수업에 대한 그 컨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제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험이 시작이 되면 우리 수업에서 배운 절차대로 밟고 진행했을 때 제출하고 귀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계속 리사이클을 돌도록 할 겁니다. 그런 과정 단계적으로 나누는 부분에서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로 나뉘게 될 텐데, 자, 시험의 진행 순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수업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봐주시게 되면 2D 도면, 3D 도면 양식 작성이라고 등장을 하면서 오토캐드와 3D 캐드를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면 양식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2D, 3D는 우리가 A2 용지에다가 배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A2 용지에 맞게끔 그 도면에 들어가는 영역, 그 틀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도면을 배치하는 그 영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2D 도면용, 3D 도면용 따로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거니까. 자, 그 다음 이게 끝나면 두 번째 3D 캐드를 이용해서 지정된 부품의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까 뭐 문제 도면이 등장하게 되면 해당되는 품번에 맞게끔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균 4개에서 5개까지의 부품 수가 주어질 거고요. 해당 그 부품수에 맞춰서 모델링을 쭉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D CAD의 사용법을 그리고 모델링 그 기법을 잘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이 모델링을 통해서 2D 도면을 추출하도록 할 거예요. 자, 3D CAD가 참 좋은 게 모델링만 완성되면 여러분들이 도면 내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몇 가지의 기능만으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캐드의 확장자로 변환하는 부분까지 추가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들어봐 주시고요. 자, 네 번째, 3D 도면 완성 단계.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완성시킨 3D 도면 양식, 그리고 두 번째에서 완성시킨 모델링들 가지고 네 번째는 그냥 배치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이 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2D 도면 완성 단계.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단계 2D 도면 양식 작성에서 만들어 놨던 거, 그 다음 모델링을 이용한 2D 도면 추출 2단계에서 완성해 놨던 거, 이거 두 개를 하나로 엮어갖고 묶어버릴 거고요. 거기서 이제 진짜 도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편집도 하고 치수도 입력하고 뭐 아까 가공 그 다음 조립이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을 다 기입을 해주시면서 도면으로 완성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게 여기까지가 5시간 30분, 그 다음 인쇄 시간은 별도로 이제 계속 아까부터 강조됐던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1번부터 5번 단계 중에 2번, 5번에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칠해놓은 부분이 이렇게 칠해놨는데, 사실 저 빨간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되기도 할 거고, 뭐 시험을 보시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많이 터지는 부분이 저 빨간색 부분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수업에서도 저 빨간 부분을 좀 중점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1번, 3번, 4번의 항목은 한 번 정도 소개를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외되는 설명을 빼버리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1, 3, 4번은 개인적으로 방법만 아시면 반복 숙달로 그 속도만 줄여주시면 되는, 계속 숙달에 관련된 부분은 엮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번, 5번은 반대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설정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된다는 것까지. 자, 이렇게 글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중 2D 도면 양식 단계, 양식 작성 단계 오토캐드로 진행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오토캐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잡혀 있는 사각형이 A2 사이즈에 해당되는 용지 영역과 연관된 사이즈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위에랑 아래랑 뭐 이렇게 표제란, 부품란이라는 걸 작성하기도 할 거고, 이때 뭐 이론적인 내용도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의 3D 도면 양식 작성이죠. 3D CAD를 활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작성된 파일을, 오토캐드 파일을 3D CAD로 불러와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일부 편집을 하도록 할 겁니다. 뭐 말이 3D 도면 양식 작성이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3D 도면 양식으로 편집이란 표현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이 부분은 작성하는 과정보다는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거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부품에 맞춰서 그 모델링 수 진행을 하면 이렇게 4가지 또는 5가지의 파트 모델링이 완성이 될 거고요. 뭐 3D CAD를 다뤄보신 분들은 대충 뭐 그냥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하는 과정만 잘 판단을 해주셨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막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냥 키보드 막 프로그래밍 짜듯이 가다가 나중에 엔터를 딱 치게 되면 그냥 딱 하고 등장하는, 그런 거 상상해 주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주실게. 그냥 간단하게 찰흙 빚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베이스 깔고 그 위에 덧붙이고 떼낼 거 떼내고 정말 조각하는 식으로 그런 기법을 통해서 모델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이 모델링 수업에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2D 도면 추출. 방금 두 번째 단계에서 완성시켰던 모델링들을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서 3D CAD로 이제 이렇게 추출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3D CAD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서 이거를 오토캐드로 변환을 하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3D CAD에서도 완벽하게 2D 도면을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오토캐드의 기능을 활용해서 2D 도면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넘겨가는 것 뿐이고요. 참고로 이 도면 자체를 그냥 넘기자마자 그대로 활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부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 자체를 오토캐드에서 수정을 하도록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3D 도면 완성 단계. 뭐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여기에다가 완성된 3D 모델링을 갖다가 배치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야 할 결과물 2개 중에 하나가 끝나게 될 겁니다. 뭐 이거 배치하는 건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반복 숙달로 계속 연습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2D 도면 완성 단계. 추출해온 도면을 2D 도면 양식에다가 덮어 씌운 다음에 일부 수정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수, 공차, 뭐 끼워 맞춘 공차부터 해서 뭐 기하 공차까지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서 정말 제작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어지러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엔 이게 이제 두 번째 작품. 여기까지 5시간 반이 걸리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이제 감독위원 분들한테 제출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제출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인쇄. 인쇄는 막상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 별거 아니게끔 느껴지시게 될 거니까 잘 듣고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계설계 산업기사의 요구조건, 유의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듣고 이제 따라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떼서 연습을 별도로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수업 동력 전달 장치를 풀어보는 단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